자, 의원님, 근데 대통령실에서는 이 오빠가 김건희 여사 친오빠라는 거고 명태균 씨도 어떤 언론에서는 친오빠다 또 이렇게 또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만약에 친오빠라면 그러면 또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세요? 친오빠라면이라는 가정 자체가 전혀 필요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요? 왜죠? 그 내용을 보면 알죠. 오. 거기 그러면 친오빠가 왜 들어갑니까? 대통령실 해명이 거짓 해명이다? 대통령실이 지금 뭔가 정리가 안 되고 예. 이게 그 메시지라는 게 특히나 대통령실의 메시지는 조율이 돼서 시스템 속에서 나와야 되는데 예. 급한 나머지 그냥 툭 던진 것 같아요. 이 메시지를 내면 일단 이 카톡이 진보님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뭐 그렇죠. 예. 예,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와의 관계 자체를 부인하던 대통령실이 그걸 예. 인정한다? 이런 식으로 인정이 된다는 것도 판단하기 어려울 정도로 뭔가 지금 불안하고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메시지가 나오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그 친오빠라는 해석에 대해서 정말 맞을까라는 의문을 갖는 것이 예. 모르겠어요. 뭐 그럴 수 있겠죠. 좀 더 신중하게. 근데 저로서는 시간 낭비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 윤석열 대통령을 언급하는 거다라는 의미십니다. 우리 노종면 의원은 그렇게 해석하신다는 제 거고. 눈에는 예. 제 머리로는 남편으로밖에 이해가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명태균 씨가 그동안 조용했잖아요. 네. 이 직접적으로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과 관련된 부분으로 공개하지 않았는데 이거 네. 왜 공개하고 나왔다고 보십니까? 뭐 겉으로는 김재원 최고위원 얘기를 하긴 하지만 속내는 뭐라고 짐작하고 계세요? 여권 전반에 대한 배신감 아닌가요? 그러니까 앞서 제가 강명구 의원님 연결하는 걸 들었는데 여기서도 예. 굉장히 씩씩한 목소리로 명태균 씨의 주장이 가십거리도 안 된다. 예.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매우 주관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하고 예. 거기에 대해서 명태균 씨가 본인의 존재감 또는 본인의 어떤 정체성에 대해서 매우 강한 그런 자존감을 갖고 계신 분 같아요. 예. 많은 분들이 대부분의 분들이 그러겠지만 예. 그리고 본인이 실제로 여러 가지 일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명태균 씨의 뭐 일방적인 주장뿐만 아니라도 여러 가지 자료들이 명태균 씨가 정말 뭔가는 많이 했다. 그것이 옳은 일이든 그런 일이든. 예. 근데 이제 본인은 그게 그 보수 재건을 위한 일이었고 여권의 누군가에게 기여를 하는 것이었고 그런데 지금은 사기꾼으로 몰리고 무시당하고 여기에 대한 배신감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론조사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거 노종면 의원님이 본격적으로 좀 제기하고 계시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좀 질문을 드릴게요, 의원님. 네. 이 결국 이제 명태균 씨 관련된 건데 이제 어제 노컷뉴스 단독 보도를 보면 저 연령별 득표하면 더 60세나 다 녹아제 윤석열이가 이렇게 명태균 씨가 강혜경 씨한테 얘기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게 아마 의원님실에서 확보한 강혜경 씨 녹취 내용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누구 녹취인지는 밝힌 바가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자, 저 어쨌든 제보 받았을 때 가장 이 점이 문제다라고 생각이 드셨던 건 어떤 부분이에요? 제가 이 녹취록 하나에 대한 의미만 주목하는 게 아니라요. 예. 그 명태균 씨가 개입된 것으로 보이는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실시된 수십 차례의 비공표 여론조사가 어떤 흐름 속에서 진행이 됐고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전반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 여론조사들이 윤석열 캠프와의 교감 속에서 또는 보고용으로 치러진 것이 아닌가. 공표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고 이것이 필요했을 사람이 누구인가. 이걸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캠프가 아닌가 그렇게 지금 단계로는 판단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 내용들이 공표 조사처럼 다 윤석열 후보에게 유리하게 나옵니다. 이것이 만약에 보고용이었다면 명태균 씨가 뭐 개인적인 자기 그 영향력을 좀 더 확보하기 위해서 또는 윤석열 후보, 그러니까 미래 권력으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해서 데이터를 좀 가공하지 않았나라는 의심 속에서 쭉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부합하는 녹취라고 판단해서 공개하게 된 겁니다. 의원님,
이게 그러면 녹취 쭉 보시면 의원님의 판단하시기에는 네. 이 여론조사에 완전한 불법 조작이 있었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시는 겁니까? 아직은 그런 단계는 아니죠. 거기까지는 그렇게 판단하려면 아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증거가 나와야 될 텐데 예. 일단 공표된 여론조사가 다른 일반적인 여론조사들보다 내용이 그 결과가 예. 뭐 속칭 튄다 이렇게 평가를 아하. 받잖아요. 예. 네, 윤석열 후보가 1위로 나오는 그 사례가 압도적으로 높고 비율이. 예. 근데 이 비공표 조사 20여 차례는 예. 공표된 것이 아니라 예. 명태균 씨는 그냥 판세를 알아보기 위해서 돌렸다고 하고, 아하. 많은 언론들은 이것이 윤석열 후보에게 직보됐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고 있어요. 예. 근데 제가 그 중에서도 더 주목하는 거는 그 면밀 조사로 불리는 대선 직전의 조사들이에요. 2월 말에 했다던. 예. 네, 2월 말부터 예. 그 깜깜이 기간까지 진행됐던 9차례의 이 면밀 조사는 표본이 6천 샘플까지 올라갑니다. 그럼 굉장히 좀 방대하게 한 건데. 예. 그렇죠. 그러니까 통상 여론조사 뭐 1000에서 1500 예. 샘플 정도 하잖아요. 많이 해봐야 2000에서 2500. 맞아요. 예. 근데 비공표 조사 전반적으로 다 샘플 수가 높습니다. 2, 3천 정도 돼요. 예. 그런데 이 면밀 조사는 6천까지 갑니다. 예. 근데 이게 비용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전화 비용만 하더라도 수천만 원이 들어가는 그 조사를 예. 이렇게 여러 차례를 했어요. 명태균 씨가 그냥 자기 판세 알아보기 위해서. 예.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보고를 했을 거고 보고를 했다면 이때는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확정돼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예. 그 국민의힘 당원 명부 유출에 따른 그 여론조사와는 달리 이거는 대상자가 특정되기가 매우 쉽다. 윤석열 후보로 보인다. 아하. 그리고 이 녹취에서 윤석열 언급이 되잖아요. 예. 더 높게 나오냐고 확인을 하고. 네. 예. 그러면 의원님이 주목하시는 거는 그 마지막에 2020년 2월 말에 집중적으로 있었던 그 비공표 여론조사가 돈이 많이 들었을 건데 결국 그 여론조사 비용은 누가 어떤 돈을 지급했느냐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명태균 씨가 그 받지 못한 돈 때문에 공천을 요구했는지 애초에 돈을 안 받기로 했는지 그건 아직은 알 수는 없습니다. 이제 추정의 영역인 거고요. 강혜경 씨 같은 경우에는 그때 돈을 받았어야 되고 명태균 씨도 돈을 받겠다고 했는데 못 받아왔고 그 대가로 대신 그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그 공천으로 받은 거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고 주장하시는 거잖아요. 매우 신빙성 높은 그런 추정이라고 생각해요. 제 입장에서는 그걸 단정할 수는 없고 다만 저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명태균 씨는 무슨 돈으로 이 여론조사를 실시했을까? 신불자가. 그 당시에 미래한국연구소에 돈이 있었나?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었어요. 무슨 돈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여론조사를 이렇게 촘촘하게 집중적으로 실시했을까? 그게 한 가지 규명돼야 될 의문이고. 결국 비용 부담과 대가 관계 이런 거 말씀하시는군요. 그렇죠. 그 부분은 규명돼야 될 부분이라고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뿐 지금 어땠다 저땠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려운 단계로 봅니다.